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낙관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절벽 사태를 넘기면서 동력을 확보했고 유럽 재정위기도 올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세계 경제 기관차 역할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현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미국의 부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 그보다 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낙관론이 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장은 간밤을 쉬어갔지만 이런 낙관론 속에 유럽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간밤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악재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일제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재정절벽 사태를 일단 넘겼다는 것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재정위기가 3년 넘게 이어졌는데 올해는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왔고요. 특히 경찰력 우려가 이어졌던 중국 역시 올해 글로벌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해서 독일 금융기관 알리안츠는 최근 2013년이 이른바 클렉시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유럽의 재정위기 사태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이 은행권의 채권 발행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주목되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은행권에 대해서 낙관이 커지고 있고요. 먼저 유럽에 대해서 그동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었던 글로벌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최근 낙관적인 입장을 돌아섰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치는 지난 15일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가 고비를 넘겼다라고 평가했고요. 유로존에서 퇴출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같은 낙관론은 금융시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 채권시장에서는 이탈리아 은행인 인테사 상파울로가 올해 발행한 3년물과 5년물 은행채 금리가 3.125%, 또 3.875% 정도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이런 재정위기가 한창이었던 한 1년, 2년 전과 비교한다면 절반 밑으로 금리가 하락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장 수요가 발행 물량의 3배에 달했다는 부분이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했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 채권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낙관론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외환 시장에서 유럽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유로화의 강세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유로 달러 환율은 1.34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증시 역시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S&P 500 지수는 지난주에 1480선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금융위기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의 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했다라는 부분도 글로벌 증시에는 낙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관론자들은 특히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흉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들었었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의 주택 저당증권 MBS 지원 정책과 함께 고용시장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이 지난해 3차 양조간을 통해서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관련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것도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기지 금리는 4% 밑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연 3.3% 내외를 기록을 했는데 사상 최저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주택 시장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는 느낌이네요. 무엇보다도 중간 소득 가계의 주택 구입 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요. 네, 미국 경제를 또받치고 있는 중산층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졌다는 부분에 역시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간 소득 가계의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최근 사상 최고 수준인 198.5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금리라든가 소득 증가로 지난해 모기지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 90일 이상 연체를 겪고 있는 건수 역시 30만 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체 모기지 대출 가운데 연체 비율은 지난해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해서 6.9%까지 빠졌습니다.
예, 말씀대로 이제 실제로 주택 매매 시장은 이제 완연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지난해 주택 판매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실물 지표에서도 여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택 판매가 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시장조사기관인 코오로직은 지난해 미국의 주택 판매가 전년 대비 6% 늘어나서 420만 채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에 7년 만에 최대치가 되겠고요.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전체 주택 착공 건수 역시 전년 대비 28.1% 증가해서 1983년 이후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매매와 건설 증가에 힘입어서 주택 가격의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오로직은 올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6%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포인트가 만약에 이 주식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정치적 이슈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는 점을 모두 아실 텐데요. 네. 이 미국 경제를 둘러싸고 이 부채 한도 문제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버핏 회장의 이에 대한 낙관론을 제시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여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소의 회장은 미국의 부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그보다는 복지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CBS 방송에 출연했었는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좋지는 않다라고 일단 말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부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현재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 직후보다는 낮은 상태다라고 버핏 회장은 말했습니다. 미국 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법정안 된 16조 4천억 달러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재무부의 임시 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이면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이 워렌 버핏 회장이 복지를 강조한 것은 아무래도 이 집권 2기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이 될 것 같죠? 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행사가 열렸는데요. 버핏 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서 역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버핏은 1인당 GDP가 5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굶주리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놨고요. 모두 좋은 교육을 받고 의료비와 노후를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정치권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상하원 의원을 모두 합치면 535명 정도가 되는데요. 미국 국민의 3억 1,500만 명을 원망으로 만드는 잘못된 일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에서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정상계좌가 유럽 증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탓이겠죠. 네, 오늘 미국은 휴장했습니다만 유럽의 주요 증시는 장을 열었습니다.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장을 마감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영국 증시가 0.43%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각각 0.5%, 6% 내외의 상승폭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스페인과 그리스 지원 방안과 유로 안정화기구 ESM에 대한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ESM이 앞으로 5천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각국 은행에 지원하는 시기라든가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별로는 까르띠에 브랜드를 보유하는 리치몬드는 6% 빠졌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판매 감소가 우려된다라는 코멘트가 부담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마감 전해주시죠. 오늘 상품 시장은 혼조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유가는 빠지고 금값은 오르는 그런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제유가는 현재 0.69% 내려서 배럴당 95.47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값은 0.16% 오른 1689.7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낙관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절벽 사태를 넘기면서 동력을 확보했고 유럽 재정위기도 올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미국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 판매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